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. 네, 월요일인데요. 10월의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. 오늘은 주요하게 어떤 뉴스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에 앞서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, 이 관악산 등반을 했었습니다. 같은 대학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요. 정말 서서히 이렇게 좀 단풍이 드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주 하늘도 파랗고 아주 좋았었는데요. 근데 이 등산을 모처럼 하다 보니까요, 상당히 이 몸이 여기저기 많이 쑤시고, 특히 이 다리, 또 무릎 이런 데가 많이 쑤시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일요일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. 그 점 좀 먼저 양해를 구해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10월 5일도요,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요. 주요하게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이 한국일보가 이 고려인 동포 사회를 특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. 오늘은 주요하게 이 고려인 동포들의 이 무국적자와 관련된 그런 뉴스였습니다. 이 한국에서 언제 쫓겨날지 몰라 이 고려인 할머니의 눈물, 그리고 24년째 국적 없는 고려인 3세, 그림자처럼 산다, 이런 내용의 기사가 게재가 됐는데요.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무국적자 수가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 중에 3분의 1이 이 아이들이라 이렇게 추산을 한다고 이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. 이 고려인 동포들 경우 특별히 이 무국적자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 이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이 우즈베키스탄, 타지키스탄, 키르기스탄 이렇게 해서 독립 국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. 그래서 이들 독립 국가들이 이 국정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는 고려인 동포들이 특히 무국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파악된다는 것인데요. 이렇게 이제 역사적 격변기를 많이 겪게 된 이 고려인 동포 사회의 하나의 또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이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은요, 2019년도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 고려인 집성촌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무국적자 실태를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시 집계된 고려인 무국적자 수는 총 843명이었다고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가 이렇게 직접 이 통계를 한 그런 유일한 수치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현지의 이 고려인 동포들 사회에서 얘기는 이 중앙아시아 일대의 이 고려인의 무국적자 비율은 10%에 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망자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따져도 이 우즈베키스탄 내 고려인 가운데 1만여 명 정도가 이 무국적자일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학계에서는 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무국적자가 한 5만여 명에 추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많은 인원이 이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 두 사람의 사례를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는데요. 한 분은 2014년도에 한국에 들어온 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3세입니다. 55세인데요. 이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들어와서 2017년도에 이 방문 취업 비자를 갱신하려다가 이렇게 무국적자 통보를 받게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그런 뉴스였고요. 또 한 분은 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이 타슈켄트주의 항만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. 항만금 마을. 어떻게 보면 고려인 집성촌이죠. 그래서 이 항만금 마을은 상당히 이 고려인 집성촌으로서 아주 잘 만들어진 마을이라고 하는데요. 이곳에 살고 있는 고려인 3세 이 장비탈리, 물론 여기서는 가명입니다. 이 50세인데요. 이 사람의 사례를 또 전하면서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 고려인 동포들의 이 무국적자의 상황을 이렇게 국내 한국 일보가 전해주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 한국일보가요, 뭐 이런 취지에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. 이 무국적자 문제는 보편 인권에 바탕해야 할 인간사회의 심각한 허점이자 이 명백한 인재이다.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다 라고 하면서 이 고려인 동포 무국적자 문제를 이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.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그래도 이 한국일보가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무국적자 관련돼서 이렇게 보도를 해서 저도 좀 기억을 추억을 해보게 되면은 2010년, 8년, 9년도에 한참 제가 이 중국 동포들의 이 무국적자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때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. 역시 중국 동포들도 한국에 나오기 위해서 뭐 결혼으로 들어오신 분도 많이 있고 친척 초청으로 들어오신 분도 많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 국적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해야 되잖아요. 근데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뭐 5년, 6년, 뭐 10년 가까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국에 들어올 때 허위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판정이 나서 결국은 한국 국적이 이제 말소 처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국적을 포기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 무국적자로 전락하게 된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 동포들의 이 무국적자 관련 문제는 좀 많이 해소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도 여전히 이 무국적으로 있는 분들이 간혹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이 고려인 동포 사회에도 이렇게 이 국가가 이 국적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무국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이런 문제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어쨌든 고려인 동포들도 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. 더 이 남일 같지 않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그 위에 뭐 중국에도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과 이 중국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또 무국적자로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요. 최근에는 뭐 중국 정부는 이런 무국적 상태에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중국 국적을 부여해 주는 어떤 그 기회를 좀 제공을 했다. 뭐 이런 뉴스도 최근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. 네, 어쨌든 이런 국적 문제, 무국적 문제는 한국일보가 지적한 것처럼 보편 인권에 바탕해야 할 인간사회의 심각한 이 허점이자 이 명백한 인재이다라는 이런 인식 하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뉴스는요, 이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입니다. 네, 오늘 25일이죠. 이 국내 신규 확진자가 1190명이었습니다. 정부는요, 오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요, 이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할 이 방역체계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. 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이렇게 공개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요, 우선 1단계로 이 식당,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을 좀 폐지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유흥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 완료자나 또 음성 확인자만 출입이 허용되는 백신 패스가 이 검토 중이라는 것. 그리고 12월 초부터는 2단계로 대규모 행사를 허용을 하고요.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접종 완료율을 85%에 도달하게 되면은 3단계로 이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 제한도 해제하는 방안이 이렇게 검토되고 있다, 이런 내용입니다. 이와 같은 동아일보는 결혼식장 식사하면서 최대 250명 참석이 가능하다,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서요, 결혼식은 지역에 상관없이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, 기본 49명의 접종 완료자만 201명이 추가로 참석이 가능하다,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이게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면은 무엇보다 가장 이 걱정되는 게, 그래도 이 확진자가 계속 더욱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요, 이 지금 현재 격리 중인 환자가 하루에 25,000명 안팎이라고 합니다.
국내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. 이 중 이 재택치료 환자가 2,200에서 2,400명. 근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은 병상이 더 부족해지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재택 치료자가 그냥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.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최대 이 10만 명까지 이 집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.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.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에 이 간염 확진단 되는 뭐 동포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병원에 가지 못하시고 또 집에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뭐 치사율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 효능이 좀 있다고 하니까요. 아직까지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,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권유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미등록,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무료로 이 백신 접종을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. 뭐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 백신 접종을 좀 같이 동참해서 위드 코로나가 실시되더라도 우리가 건강하게 또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주 거론되는 나라가 있습니다. 이 영국이죠.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나라입니다. 근데 최근에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증 환자가 아주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하루에 5만 명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서 뭐 지난 금요일인가요? 뉴스에는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. 영국이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이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아도 된다. 뭐 이렇게 허용을 했던 거. 그것이 아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실시하더라도 이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꼭 하고 그리고 방역 준칙을 그대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영국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